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상임위 곳곳 충돌. 예, 어제 여당이 국회에 참석한 첫날이었습니다. 네, 그제 복귀 선언하고 어제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들어갔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여야가 모여서 회의 형태로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역시 예상했듯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언쟁도 벌어졌고요. 또 민주당이 그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왔거나 들어오지 않았거나 단독 처리하는 그런 상황도 좀 이어졌어요. 가장 많이 회자된 건 법사위였는데요. 국민의힘은 간사부터 먼저 선임을 하자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의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안 심사가 우선이다.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맞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음. 그 내용이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건 좀 유치했기 때문인데 그 장면이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예, 준비가 됐으면 한번 그럼 직접 볼까요? 어제 화제의 장면 법사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간사 선임을 들어가세요. 가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정해 또 마음대로 그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해하고 정해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자, 예. 이 내용이 어제 굉장히 화제였죠. 맞아요. 이러고 나서 6분 만에 정회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신경전 이어지다가 회장 떠났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표현 방금 못 들으신 것들 중에 또 하나 전해드리면 네. 보통 이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뭐 존경하는 뭐 위원장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정청래 위원장이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서 존경하고픈 이런 표현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떠났고요.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이 네 가지를 여당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과방위는 어땠습니까? 뭐 역시나 또 충돌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을 과방위에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 MBC 사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 의원이 자신이 부당해임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은기 의원이 그렇게 옮기지 않으면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쭉 이어지다가 김장겸 의원이 또 반발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을 어머니로 등장을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비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발이 오가고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갔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해를 요구하고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 입법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반발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여야 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가 조금 들리더라고요. 내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우려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들렸는데 일단은 막상 상임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잘 못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전투력이 떨어진다? 맞아요. 좀 맨파워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짚어드렸던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총선 과정부터도 좀 그랬고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 들어가면은 나는 상임위 가서 정말 열심히 싸울 거야. 나 잘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일종의 좀 과정 자체가 좀 투사로 이게 뭐 꼭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투사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아하. 국민의힘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상임위에 맞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전투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내부적인 불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원구성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백령도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도 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일괄적으로 내릴 사람도 없는 상태. 이것도 좀 한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상임위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좀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왜 나 상임위 여기야?"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아 상태거든요. 원하는 곳에 다 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과정을 보면은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못하고 지금 백령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배준영 수석이 대신했거든요. 음.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나 이거 막 불만 있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특히 지금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대표적으로 국회 부의장 몫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몫이. 그 6선에 주호영 의원이 나왔는데 4선에 박덕흠 의원도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걱정들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단일 대우로 싸우자고 얘기를 해놓고 딱 끝나자마자 내 자리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도 말들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걱정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어제 분위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 음. 주목하셨어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 네. 들어와서 지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되게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백령도 가 있고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사불란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 미션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뭐 방송 3법이라든지 방통위법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할 뭐 특검법에서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도 민주당의 단독 강행 이런 뭐 독주 이런 거를 좀 부각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리를 좀 시간에 지연시켜야 되는 일종의 이제 미션 같은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근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건데 어제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섭단체는 간사를 두게 돼 있고 네. 간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들어오자마자 간사를 지금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죠. 뭐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어제 뽑아라 들어오자마자 뽑아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위원장 바로 못 뽑는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경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27일에 본회의 열자 이제 국민의힘 뭐 이런 내일 열자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 뽑겠다라는 거니까 간사가 안 뽑혔으니까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은 간사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유치를 했냐면은 요 앞단에 아까 전에 네네. 공부는 뭐 내가 더 잘하네 네, 못하네 네. 이거 앞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유상범 의원이 와가지고 정청래 위원장한테 계속 이제 항의를 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유상범 의원한테 물어본 성함이 거예요. 어떻게 되시냐고? 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 성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저는 유상범 위원이다. 서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 이후에 내가 공부를 더 잘했네 못했네. 그러니까 도저히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또 나왔으니 뭐 이게 당사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존재감을 드러내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국회가 조금 이렇게 유치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이 좋아요. 그럼 박수 보내는데 간사를 먼저 뽑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뭐 정회, 뭐 속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공부를 잘했다, 못해 이런 거 가지고 하다 결국은 파행으로 가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결코 유쾌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 네. 국회의원들도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게 방송 3법하고 이제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4명은 채워야지 이제 이거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법을 이제 바꾸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 이전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고 8월에 박문진 이사장이 교체가 되면은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완전히 경영진이 교체되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해야 되니까 절대 이제 국민의힘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이니까 이런 모습이 당분간 좀 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어저께 민주당에서 위증 처벌 강화법을 또 발의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인데 이게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돼도 고발할 수 있고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증인 선서 안 하고 증인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좀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여야가 좀 갈등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아요. 자, 여야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국회 첫날이었는데 조장면만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맞아요. 장면만. 어떻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가죠.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골프. 이게 이제 어제 JTBC 단독 보도였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게 네.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그 사람 빼주려고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거죠. 그러니까 쭉 누군가랑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높은 사람이랑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해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의혹과 연관된 보도가 어제 JTBC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난 21일에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임 전 사단장이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민주당에서 민간인 이모 씨, 이 이모 씨라는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렇죠. 이 사람 아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반복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당 의원들이 저 부분을 질문을 할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랑 임성근 사단장이 아느냐 모르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지? 좀 사실 아리송했는데 어제 JTBC 보도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JTBC가 지난해 5월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하나를 입수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모 씨, 계좌 관리했던 이모 씨가 임 전 사단장하고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임 전 사단장이 그 카카오톡 방에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자, 카톡방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JTBC가 어제 보도한 그 카톡방 캡처 사진인데 방 이름이 멋진 해병이네요. 네. 5명이 참여하고 있고 6월 2일에서 3일 뭐 1사단 방문. 여기서 뭐 함께 방문하면 좋을 듯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얘 내일 체크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오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임 사단장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씨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병대 출신의 뭐 전직 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변호사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해병대 모임 방이고요. 이 모임 방에서 임 전 사단장하고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골프도 음. 치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카카오톡 대화 방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골프 모임도 성사는 안 됐다라 그래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장담은 못 하는데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수사는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임성근이 뭔데? 음. 뭐 이제 아직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경로하고 왜 임성근이 뭔데 구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제 미스테리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임성근 네네. 전 사단장한테 대통령실이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임성근한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성근도 저도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도 없고 김건희 여사랑 친분도 없고 부인도 뭐 김건희 여사랑 모르고 천공하고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질문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아무도 임성근 뭐 이제 사단장이 뭐 낮은 계급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이런 국가 체계에서 보기에는 그 급은 아니랑 뭐 목숨 걸고 구해야 될 급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썰썰썰이 있었던 것이 임성근이 그동안 구명 활동을 해왔는데 그 구명이 먹혔다라는 거였고 그거의 가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구명을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천공을 통해서 구명 활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이제 가설 썰썰썰 중에 하나로서 청문회에서 그 질문이 나왔던 거군요. 예. 천공 통해서 구명 활동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 주가 조작범 이땡땡 씨 알아요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주가 조작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랑 뭐 알고 지내는 사실상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이모 씨를. 네.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이게 뭐 본인이 있는 단톡방은 아니지만은 네. 사단장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럼 사단장이 안 부르는데 거기에 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중대장이 불러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골프장을 간부들이 지는 건데, 그러니까 고위 간부가 이제 가고 사단장하고 밥 먹는 것까지 한다라면 이건 알았다라고 보는 거고, 골프까지 같이 계획을 할 정도면은 친한 관계니까 구명 로비가 이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함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저 카톡방에서의 음. 저 모임이 성사되진 않았고 예. 저 카톡방 속에 임 사단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대화 내용으로 추론해 봤을 때 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예. 이렇게 보도가 흘러간다는 거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요거를 부연 네.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 통화가 여러 명이 여러 관계 이제 나왔잖아요. 네. 8월 2일 날, 그러니까 이첩 회수하는 날, 이첩되고 이제 회수 그 수사 기록 회수한 날에 대통령이 3번 자기 본인 전화로 네네. 이제 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 장관한테. 앞단에 그 먼저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7월 31일 날, 네. 7월 31일이 작년 7월 30일에 뭐였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보고한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7월 31일이 이제 뭐였냐면은 그 임성근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택대기 조치가 11시쯤에 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02800에 대통령실 유선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부처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대통령실에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예. 아니 대통령실 전화라는 게 다 뻔한데 어느 부처인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화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네, 네. 어느 부처라는 게 확인이 안 돼. 보통 이를테면은 뭐 비서실, 홍보실, 뭐 안보실 뭐 이렇게 하면 알거든요. 잘 안 쓰이는 전화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조각을 맞춰 보니 이게 혹시 뭐 다른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이를테면 뭐 그런 데서 온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그림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단독 보도 좀 파장이 있어요. 요 얘기들 배경 설명해드렸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화성화재 인재 논란. 화성 리튬 전지 공장의 화재 얘기인데 이제 불은 다 진압이 되고 그 처참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종자 1명이 사망자로 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망자 2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사망자 국적은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이고요. 그리고 한국인 중에 1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18명 이런 표현도 나왔던 겁니다. 예. 지금 신원 확인이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불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사체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박순간 아리셀 대표 포함해가지고 공장 관계자 5명은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박 대표에게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합동 감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화재가 나면 뭐 인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기존의 유족들이 그 토요일에 지난 22일이죠. 불이 한 번 났는데 뭐 이게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사 결과 실제 불이 났는데 119 신고 없이 자체 종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가 배터리 과열이었대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생산을 재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 불을 어떻게 껐을까요? 지금 그때는 보니까 아마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화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뭐 어제 이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신고가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큰 화재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지금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오네요. 맞아요. 뭐 특히 이제 그제 싱하이밍 대사는 와가지고 좀 그런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한국 기업들이 그 뼈아픈 교훈을 얻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 매체들이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공장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출신의 3, 40대 조선족 여성이었다. 조선족.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장 낮은 시급을 받았다. 또 노동 계약도는 그런 근로자 지위가 없는 희생자들이 있었다. 뭐 처우가 좀 다르게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 비판적인 여론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안타깝습니다. 김주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가 있잖아요. 네네. 리튬 1차 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재활용이 계속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서요. 예, 2차 전지는 이제 충전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예. 왜 건전지를 만드느냐? 충전을 할 수 없으니까 건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크게 만들어야 돼. 한 번 쓰고 다시 뭐 그거를 분해해서 재활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왜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대표적인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납에 그래서 이게 많아요. 군납용 무전기에 쓰이는 예, 예. 건전지를 만들었다고요. 뭐 충전할 여건이 안 되니까 전장에서는 그래서 크고 네. 그리고 전기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김광진 2014년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질의를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군대 내에서만 62건의 리튬 전지 화재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반 동안 네. 군대 육군과 해병대에서 31건의 이 불이 발생했다라는 예,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이 모든 화재는 대부분 비 온 다음에 났다. 아 맞아. 누수. 예, 비 온 다음에 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물하고 접촉을 안 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어제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하고 리튬, 새 나온 리튬이 만나면 우리는 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을 더 돋군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